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공정한 소통의 중심 DKBS에서 보내드리는 3월 10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3월 10일 수요일 레이더 단국의 진행을 맡은 최지호입니다.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서포터즈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1 천안교육지원청 위센터 꿈키운 멘토링 멘토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서포터즈 모집을 안내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독서대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모집 공고 속 QR코드 또는 온라인 설문 링크에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접수기간은 4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입니다. 응모 주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 및 기능을 홍보하는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접수 방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 후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16일까지이며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기간은 3월 18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대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며 신입생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1) 천안교육지원청 위센터 꿈키운 멘토링 멘토 모집을 안내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 기타 교육 및 상담 관련 전공의 대학생, 대학원생이고 대학생의 경우 2학년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제출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1251 천안학군단에서 2021년 62-63기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단국대학교 1, 2학년 남녀 재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학군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국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단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프로미스 9의 물들어와 로고송 듣고 미스터리 소설과 영화의 케미를 파헤치는 코너 K 미스터리로 돌아올게요.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정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제43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제작기획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이며 21학번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학생회관 207-1호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 미스터리.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어두운 배경, 섬뜩한 묘사들까지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미스터리 소설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그 장면에 몰입되곤 하죠. 그렇다면 그 장면들이 살아 움직이는 영화는 어떨까요? 코너 K 미스터리에서는 미스터리 소설의 리메이크 영화를 소개하고 그 두 작품의 케미까지 파헤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10일 K 미스터리의 진행을 맡은 최지호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영화는 바로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치매에 걸린 살인범 김병수 역을 맡은 배우 설경구, 병수의 딸 은희에게 접근하는 살인범 민태주 역을 맡은 배우 김남길 주연으로 2017년 개봉했죠. 과연 치매에 걸린 살인자는 어떤 기억법을 갖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김병수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70대 노인 살인범입니다. 17년 전까지만 해도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던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뇌를 크게 다치는데요. 그 후로 어떤 까닭인지 범죄에 대한 충동이 잠재워져 살인을 멈춥니다. 그리고 어린 딸 은희와 함께 시골에서 살아가죠. 수의사인 그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해서 자신의 기억이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바로 기록. 하루의 일과를 비롯한 모든 생각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었죠. 매일 밤 병수는 노트북을 붙들고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써내려갑니다. 딸 은희의 부탁으로 녹음기를 목에 걸고 다니며 때때로 녹음을 하기도 하죠. 평범한 날을 살아가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지난 살인의 기억을 복기하며 살벌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민태주. 우연히 접촉사고를 내 연락처를 교환하려는데 그냥 가라고만 하는 이 남자에게서 병수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죠. 그의 뒤로 보이는 열린 트렁크에는 의문의 여행 가방이 보이고 그 밑으로는 붉은 피가 흐르는 상황. 깨름칙한 마음을 뒤로하고 돌아선 그는 후에 민태주가 동네에서 일하는 경찰임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길 반복하는 병수. 하루는 은희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딸을 잘 부탁한다며 이야기하는 병수에게 순간 예기치 못한 기시감이 밀려오죠. 그런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 조심스레 묻는 그에게 남자는 빙긋 웃어 보여요. 네, 그때도 따님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던 것 같다며 자리를 뜬 병수는 사색이 되어 방문을 닫습니다. 그가 민태주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민태주의 말이 전부 거짓인 걸 알아챈 병수. 계속해서 은희를 맴돌던 태주를 쳐내고 다시는 딸을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 소리치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괴로워하죠. 최근에 동네를 어지럽히는 연쇄살인 사건의 범죄 현장이 태주의 모습 위로 계속해서 오버랩되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병수는 끝내 은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살인을 계획합니다. 여기까지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의 대략적인 줄거리였습니다. 병수 역을 맡은 설경구 배우의 열연이 무척이나 돋보였던 이 영화. 소설의 주인공 김병수와는 또 다른 인물이 탄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영화와 소설의 케미, 논케미 포인트 비교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살인자의 기억법, 영화와 소설의 첫 번째 케미 포인트, 바로 달라진 주인공의 캐릭터성입니다. 소설 속 김병수는 꽤 차갑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때문에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 정당성을 보유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자신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것이라 인정하고 타고나기를 살인자였다고 덤덤히 고백하죠. 또한 자신을 초인으로 여기며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살인을 지속해온 점에 대해 짐짓 자랑스레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 김병수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악인의 틀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살해합니다. 그런 범죄 행위를 일종의 청소라고 여기며 연쇄살인을 저지르죠. 그것의 근본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죽인 16살 때의 기억, 최초의 범행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고 그를 살해한 후 그와 비슷한 일명 인간 쓰레기들을 찾아다니며 범죄를 지속합니다.
can't stop the fire. You just tell me when, baby, you just tell me. 이렇듯 주인공의 범죄 행위에 일종의 정당성과 서사가 부여되는 점이 소설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케미 포인트라고 느꼈어요. 서사가 있는 만큼 주인공에게 더욱 몰입되고 딸 은희를 지키려는 마음이 모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영화의 흐름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감정을 탁월하게 표현해낸 설경구 배우의 연기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I will be there for you, baby, I swear. I will. 또한 생각보다 화려한 액션씬과 미장센들이 소설의 줄거리를 더욱 빛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주인공의 차량 전복 장면, 주인공이 민태주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오두막 안의 장면 등등 소설의 내용을 생생하게 표현한 걸 넘어서 씬을 정말 리얼하고 치밀하게 구성한 점이 좋았던 케미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I don't wanna do this. I don't know how to do this way. Cling to your side, voices at night, cover my eyes. I'm terrified. It's been way too hard to feel something. 반면 논케미 포인트도 있었죠. 첫 번째는 바로 반전의 부재인데요. 주인공의 캐릭터성을 바꾼 것부터 소설과는 명확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감은 받았지만 영화의 소설 속 반전까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맨 마지막에 네 기억을 믿지 마라, 민태주가 살아있다는 내레이션 대사만으로 소설의 반전 요소를 암시하기에는 역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의 반전 요소가 궁금하신 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영화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I say names on your phone, you won't have it. Just a taste of kindness, bite down so bitter, but deadly is the. Ooh, I'd be nothing without you. 두 번째 논케미 포인트는 바로 민태주의 서사입니다. 영화와 다르게 소설에서는 민태주가 아닌 박주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만큼의 존재감이 있지 않고 이야기 속에서 그의 심리 묘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주인공을 행동하게 하는 이유로만 작용하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하나의 캐릭터로서 병수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요. 이런 점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팽팽한 긴장감을 줘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태주가 은희를 납치하고 그녀를 살해하기 전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고백하는 장면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던 태주의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건 주인공 병수의 과거 회상 장면만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소 불필요한 요소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You save me. Ooh, I'd be nothing without you. I hate holding
미스터리. 오늘의 최종 케미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소설과 달라서 좋았고 또 너무 달라진 만큼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는데요. 두 작품의 케미가 아주 잘 맞지는 않았지만 원작과 영화 모두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눈을 뗄 수 없는 사건들이 이어져 감상하는 내내 즐거웠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케미 평점을 소설과 영화를 함께 감상하신 후 매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Feel the way that I feel. They're just not being real. Tell me, is it just me? Or is anybody thinking all the same shit? They're just not saying. 지금까지 살인자의 기억법 영화와 소설 간의 케미를 파헤쳐봤습니다. 제가 짚어드린 케미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작품들을 감상한다면 더욱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패닉 앳 더 디스코의 데스 오버 배철러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는 미스터리 영화와 소설을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My age make me nauseous. I think marijuana's classy, and doing coke is trashy. Am I just her? Do I look lonely? I see the shadows on my face.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방주원, 기술 지다원, 진행 최지호, 제작의 DKBS 였습니다.